중증도가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와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충청북도가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섭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테크노파크가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강화 사업에 수혜 기업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증도가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와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와 조치를 시행하며 집단 발생 시에는 역학조사와 후속 조치를 담당합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현장 점검과 유행기간 동안 주기적 점검을 추진합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응체계 구축으로 집단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섭니다. 현장 대응 집중 기간 동안 과수화상병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충주시와 진천군 각 두 곳에서 시작된 과수화상병은 주변 농장과 음성 등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최초 발생 후 열흘이 지난 27일 기준 발생 농가는 46곳, 피해 면적은 20.9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을 오는 7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농촌진흥청과 충북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합동으로 과수화상병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물방재관으로 구성된 전문 예찰반이 과수원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시행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현장 진단실을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했고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즉시 현장에서 확진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2시간 내로 통보돼 신속한 후속 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에도 200여 곳에서 발생해 피해가 상당히 컸다며 초기 대응을 강화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테크노파크가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강화 사업에 수혜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의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차량용 반도체 및 소재 부품 관련 R&D와 차량용 반도체 인증용 시제품 및 툴 개발 R&D 프로그램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 성장과 매출 증대로 기업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도는 미래 신산업 인력 양성 실행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미래 신산업 인력 양성 실행계획 수립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 신에너지 신교통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인력 수급 조사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인력 양성 과정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미래 신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수요와 공급 조사를 진행해 체계적인 인력 양성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과물을 활용해 인력 수급 부조화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위해 연구 용역이 추진됩니다. 용역을 맡은 충북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보건의료 등 정주 여건 보완과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 육성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새로운 균형 발전의 모델을 발굴해 제시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2022년 충북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충북과기원은 사업에 선정된 17개 기업에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과제별 규모에 따라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와 과기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생산 공급 안정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 등의 전문성 확대로 소부장 전문 기업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6월부터 8월까지 충북도와 시군 등 13개 기관이 산림 병해충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꽃매미와 갈색날개 매미충 등 최근 농림지 동시 발생 돌발해충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고 시군별 산림부서와 농업부서 간 협업으로 공동 방제의 날을 운영해 방제 성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산림환경연구소는 모니터링을 통해 돌발해충과 외래병해충 발생 정보를 파악하고 산림병해충 피해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5G 기반 디지털 트윈 시설물 안전 실증 사업에 선정돼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연계 서비스 개발 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청주의료원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각종 시설을 실시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 사업은 향후 3년간 실증 운영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각종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연 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대학 졸업 후 의료원에서 2년 이상 의무 복무합니다. 한편 충북도는 충주의료원의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과 필수 의료 진료 체계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상반기 장학생 526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상반기 장학생은 성적장학금과 수도권 장학금, 특별지정 장학금 등 모두 526명에게 7억 3,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과 의료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간호 장학금을 신설해 27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해 꿈을 향한 학생들의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증평군 소재 배농가를 찾아 생산적 일손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생산적 일손 봉사는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이시종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은 배 봉지 싸기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한편 생산적 일손 봉사는 일할 능력이 있는 지역의 유휴 인력을 농가와 중소기업에 연결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올해 2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일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폭염에 취약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하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현장 대응반은 현장 순찰과 응급 구호 활동을 전개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숙인에게 응급약품, 식수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보건소와 병원 등과 연계해 노숙인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친환경 청정충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착한 여행 친환경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올드 스탬프 앱을 설치하고 착한 여행 친환경 스탬프 투어를 선택한 후 해당 관광지에 도착해 앱을 실행하면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착한 여행은 충청북도 관광명소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새로운 여행지를 더했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광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